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 7시이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는데 사실 오늘은 크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그리고 뭐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제 방송 오늘 아침 시황 이걸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분산을 한 번에 돌파하는 어떤 그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할 거다. 지지가 아니고 지지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며칠 오르고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행히 오늘 어떤 거래량이 꽤 많이 늘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을 일단 보여줬고, 그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좋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분 차트로 오늘 하루의 수급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처음에 장 초반에 한번 그 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 시초가 대비해서 계속 위에 있었어요. 계속 위에. 그러니까 아마 이른 날은 매수는 아마 했을 수는 있지만 매수한 이후에 어떠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조금 봐야 돼요. 약간 애매한, 그때 제가 시황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650포인트를 깨면 좀 애매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 라인 정도가 한 요 정도 라인이에요. 근데 다행히 오늘 종가는 이 위에서 666.48 요 정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 3일째 큰 하락이 이어질 뻔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줄면서 좀 멈추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고요. 다행히 외국인들은 매수가 약하지만 그래도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96억 정도가 이제 매수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하락을 좀 멈추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거는 일단 잠깐 치우고, 네, 잠시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드렸었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왜 유심히 보자라고 했었냐면, 삼성전자가 지금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장. 지금의 대장이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인 거죠, 삼성전자는. 이 주도주가 지금 여기 보이는 선은 요거는 200일선이고 빨간 선은 50일선이에요. 보통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 두 선이고, 특히 삼성전자는 과거에서부터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을 꽤 근접하게 어떤 기준선 정도로 보여질 정도로 꽤 많이 이렇게 딱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 때도 이제 하나 있었고, 요 라인 때에서 시작을 했었고, 진짜 상승은.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일단 오늘 좀 보면 어때요? 오늘 보면 250선 라인을 살짝 깨고 내려가긴 했어요. 살짝 깨고 내려가긴 했고, 오늘은 기관은 좀 사들였고 외국인들은 좀 팔았어요. 기관은 사고 외는 팔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정말 거의 뭐 보합이죠. 마이너스 0.08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도 역시 어제보다는 살짝 많긴 했지만 이도저도 아닌, 하지만 오늘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분산이 이루어질 때 모습과 비슷해요. 분산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 손바뀜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하락이 생기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를 조정으로 봐줘야 될까? 제가 어제 조정과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꺾이면 시장도 꺾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꺾이는 거가 조정인지 하락인지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조정, 하락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정말 시장은 난리가 날 거고 꽤 많은 주식들이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아직 이격이 꽤 많이 남아 있긴 해요. 이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냐면 237만원 정도거든요. 240만원에서 요 사이 정도 대가 삼성전자의 어떤 요 라인대만 지지만 된다면 시장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꺾이면 시장도 꺾인다. 시장이 꺾인다라는 거는 뭐 IT든 뭐 건설이든 최근 원자재 쪽이든 뭐든 다 한번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를 볼 때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하이닉스가 꽤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역시 최근에 보면 이 언저리대에서 지지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사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기관과 외인이 뭐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어제 하락분은 좀 회복하긴 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긴 했지만 무서운 게 여기 갭을 보이면서 하락했던 거 있죠.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 라인대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이 라인대를 색칠을 한번 해드리면 요 라인대요. 한 7만원 정도 라인대가 깨지면, 깨고 올라가면, 그죠? 이 7만원대 라인을 깨고 올라가면 다시 상승 시작이고,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가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맞지 않고 지지되지 않고 빠지면 진짜로 크게 빠질 수 있는 거지만, 1차는 일단은 요런 느낌이에요. 1차는 이렇게 이 7만원 라인대를 뚫고 간다. 두 번째 7만원 라인대에서 반등 지지 실패, 저항에서 실패해서 빠진다. 2번. 세 번째는 이렇게 오다가 7만원대에서 맞고 떨어지고 요 50 라인 쪽 65,000원 라인대를 뚫고 빠진다. 이게 3번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방향은 어디가 됐든 상관없지만 일단은 요 라인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요 정도 라인부터는 MACD라는 보조지표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라라는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시기거든요. 요 라인대가
그래서 아마 요때부터는 아마 이 지표는 아주 대중화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많이 참고가 됐을 거고 아마 그런 이유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라인대가 요 라인대다. 요 라인대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자세히 보자 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근데 저는 요거가 일단은 뭐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조금 포커스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저희도 매수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최초에 매수했던 데는 요 날이에요. 여기 거놨던 요 날. 거래량 강력하게 상승한 날. 그쵸? 이게 130만 원대였거든요. 130만 원 초반대. 근데 지금 130에 왔는데 249만 원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130에서 250으로 왔는데 이게 향후 전망치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330까지. 근데 시총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상승하는데 시장이 꺾일 수 있을까? 그죠? 시장이 꺾이긴 힘들겠다. 그 말은 시장은 가고 삼성전자도 가고 그렇게 되면 IT 반도체 쪽의 업황은 유지될 수 있다. 이번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어떤 좀 믿음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28일부터죠. 28일 내일부터인 거죠. 7월 28일부터 삼성전자에서 10월 27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자사주를 이제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그 양 자체가 꽤 커요. 그래서 16만 지금 가격이라고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16만 8천 주면 한 2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1, 2차 자사주 매입이 있었잖아요. 이때부터였죠. 삼성전자가 이 당시 때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쭉 자사주 매입을 지금까지 한 5조 정도를 했고 이제 향후 여기서부터 더 2조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더 추가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연초에 얘네들이 9조 3천억 정도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사실. 그 중에 5조 정도 이상을 했고 남은 어떤 분에 대해서 더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면 주식 수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 수가 줄면 당연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가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그 자주 좀 유심히 보는 것들은 보통 저는 PER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저는 ROE 그 다음에 EPS 그 다음에 PBR 요렇게를 많이 봐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 EPS가 상승하는데 이 EPS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상승이 돼요. 보통 제가 아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가 상승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250만 원에 20% 얼마인가요? 약 한 300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25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한번 빠지는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또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지금의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빠질 때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예상으로 올해 실적 다 했을 때 삼성의 퍼가 10배예요. 흔히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도 비교하잖아요. 삼성의 퍼 그리고 애플의 퍼는 16. 이렇게 삼성이 실적이 훨씬 앞섰는데 싸요. 당연히 애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그래도 싸다 삼성이. PER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한번 설명드릴까요? PER을 보통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빵집이 있어요. 빵집의 사장이 외국에 가게 되면서 우리 집 빵집 팝니다 라고 해요. 할 때 우리 집 빵집은 1년에 1,000만 원을 법니다. 이렇게 딱 그 평균 1,000만 원을 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얼마에 팔 거야? 그랬더니 빵집 주인이 나 이거 1억에 팔 거야 이러는 거예요. 1억에. 지금 그 회원님들은 이거 빵집을 1억에 판다고 하면 팔겠어요? 2억에 판다고 하면 팔겠어요? 사겠어요? 빵집을?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하면 이 본전을 이제 회수하는 데까지 한 10년 걸리겠죠. 1년에 1,000만 원씩 버는 거니까. 그죠? 보통 뭐 3,000만 원 정도 혹은 5,000만 원 정도에 팔면 뭐 바로 사겠죠. 그죠? 근데 요런 개념이에요. 퍼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빵집 1년에 1,000만 원 버는 빵집을 1억에 사는 게 PER 퍼예요. PER 10배를 주고 산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를 2억을 주고 산다. 그럼 PER 20배를 주고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말은 거꾸로 보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PER 10배를 주고 산다. 이렇게 하면 좀 계산하기 어렵겠다. 잠시만요. 그래서 뭐 PER 뭐 5배다. 이 말은 내가 내가 무언가를 투자했을 때 원금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5년. 사실 그러면은 PER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PER이 낮은 게 좋겠죠? 내가 투자한 원금을 10년 동안에 회복할 거냐, 뭐 5년 동안에 회복할 거냐. 당연히 5년 동안에 회복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PER의 역수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 일단 PER이란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삼성의 PER은 10배, 애플의 PER은 16배라고 하는 거는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삼성에서의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빠르고 기대 수익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분의 1.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렇게 되면 기대 수익이 한 2.65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연평균 6%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그쵸? 10%대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까요? 사람들은 여기가 더 수익이 크잖아요. 그죠? 여기다 투자하겠죠. 이런 원리예요. PER. 하지만 이거는 왜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PER은 무턱대고 이렇게 그냥 낮을수록 좋으니까 무조건 낮은 거 사야지 했을 때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PER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봐야 되고, 특히 이제 ROE, 제가 좋아하는 ROE, 그리고 뭐 PBR,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봐줘야 돼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가치평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시장은
IT 쪽은 갈 것이다. 글로벌리한 시장도 현재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일 수 있다. 하지만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지면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OCI. OCI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 확대해 볼게요. OCI는 너무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죠? 너무 유명한 회사라서 사실은 어떻게 설명드릴까. 그래서 일단 OCI는 태양광이죠. 태양광. 그죠?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폴리실리콘이 뭐야? 태양광 뭐 어떤 거야? 근데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신재생, 잠시만요. 인터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트를. OCI 홈페이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회사를 사면 꼭 홈페이지 가서 보라. 이런 거 이런 거 뭔지 아시죠? PV 시스템. 그렇죠? 솔라 모듈. 그죠? 이걸 셀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반도체에도 쓰이는 뭐 웨이퍼도 될 수 있는 인곳 이런 거거든요. 이게 폴리실리콘이란 거고, 이거는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거 뭔지. 시골길 이런 데 보면 이거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뭐 너무 유명한 회사고, 과거에도 항상 이슈가 됐던 회사였는데, 이게 최근에 어떤 이슈가 좀 있었는데 많이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OCI가 이제 성장성이 끝났다. 왜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만 사실 많아요. 근데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OCI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때가 2011년도거든요. 2011년도부터 계속 하락했죠. 11년도, 12, 13, 14, 15, 16, 요번에 이번 연도 17년도.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하락을 했어요. 하락 폭이 너무 컸었어요, 사실.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랬던 원인은 OCI가 시장에서 많이 이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마치 1대 17, 17대 1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막 여기저기 회사들이랑 치킨 게임을 했었어요. 규모 면에서.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그러니까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돼 있어요, 일단. 그래서 치킨 게임 하다가 처진 애들 있죠. 처진 애들. 그러니까 OCI와 치킨 게임을 해서 처진 뭐 전 세계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OCI는 살아남았고, 이런 애들 거로 다 인수해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거를 엄청 싸게 인수하는 거예요. 버리는 어떤 공장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OCI의 생산 효율이 많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차원인데, 지금은 요거를 인수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계속 돈이 투자가 나가요. 투자가 나가서 얘는 실적 자체가 이번 연도가 바닥을 찍는 마지막 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800억, 812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1000억, 그 다음 1500억 이렇게 순이익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태까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최바닥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트럼프의 어떤 그 힘도 좀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치킨 게임에서 이겼고, 하지만 지금의 OCI는 17대 1로 싸우고 돌아와서 완전히 넉다운 되어 있는, 완전히 이제 푹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OCI를 보면 이건 뭐야, 이런 회사가 다 있어 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회사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얼마 전에 그 일본 화학 기업으로부터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폴리실리콘 제조 공장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폴리실리콘 이 공장을 또 인수했어요. 약 한 1300, 뭐 한 40억 정도에, 이게 달러로 표시하니까 1억 7,3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죠? 인수했는데, 말레이시아의 그 공장의 그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이, 그 생산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지금 국내에는 군산에 있거든요. 그 폴리실리콘 하는 곳이, OCI 공장이, 군산 공장.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투트랙을 하는 거예요. 투트랙. 이유는 뭐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사실 한국은 비싸거든요. 한국은 전기, 가스 요금 뭐 이런 쪽도, 유틸리티 쪽이 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전기로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인 거예요. 그만큼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군산에는 이렇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폴리실리콘 쪽이 아니라 반도체 쪽, 고부가 산업인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질 거고, 회사는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승자가 되어 있고, 이제는 돌아나가는 일밖에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OCI를 접근할 때는 역시 좀 어려워요. OCI 자체 회사가 어려워요. 트레이딩 하기가 한번 추세가 잡히기 전까지.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아주 짧은 단기 혹은 완전히 긴 장기라고 하면 무조건 1년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장기는 1년 이상이 장기고요. 중기는 보통 적어도 뭐 한 3달 이상, 3달에서 1년 정도로 보는 거고, 그 안에는 이제 단기 혹은 뭐 스윙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OCI는 단기로 매수하고서 한 5% 혹은 10% 정도 수익이 나면 물량을 줄이거나 매도. 계속 또 OCI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 매도, 사고 뭐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짧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계속 추세를 따라가면서 계속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좀 사는 것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가면 계속 빠질 때 사는 거예요. 빠질 때마다 장기 전략으로 짜는 거죠. 장기 전략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매수해서 크게 성공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걸 한번 설명드리면, 어차피 오늘은 요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방송은 이제 좀 끝내려고 하거든요. 시장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차피 이래도 똑같네요. 이렇게 보면 OCI의 실적 17년도 이번이 제일 바닥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17년도가 제일 바닥일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치킨 게임 하면서.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좋아지죠, 계속. 지금이 이제 바닥이라는 소리고 앞으로 돌아나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네 PBR 어때요? 지금이 작년이 가장 바닥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PBR이 0.6배.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PBR이 0.6배라는 거는 오늘 좀 몇 개 설명드리는데, 아까 PER 말씀드렸던 그 빵집 있죠? 평생 투자 빵집. 1년에 1,000만 원을 버는데 이 아저씨가 1억에 팔았어요. 이 빵집. 근데 사실은 요거를 살짝 지워볼게요. 요거 살짝 지우고, 이 빵집을 얼마가 벌리는지 솔직히 잘은 확신이 안 서는데, 이 빵집을 아저씨가 1억에 사래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 1억에 샀어요. 샀더니 이 빵집 안에 금고가 있었는데, 이 금고에 한 3, 4천만 원이 더 들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빵집에 어떤 뭐 기계, 땅 부지, 뭐 설비, 뭐 어떤 뭘 이렇게 자재들 이런 걸 다 팔면 한 1억 정도로 바로 그냥 팔 수 있는 빵집이었어요. 버는 걸 떠나서 이 회사의 빵집의 가치가 1억짜리여서 1억에 샀는데, 알고 봤더니 금고가 있었는데 금고에 한 3, 4천만 원이 더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PBR이 0.64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를 이런 거죠. 이 회사가 청산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청산 가치. 이 회사의 시총을 모두 주고 샀을 때보다도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시총보다도 64% 정도로 할인되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밑에 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여튼 무지 싸다. 6.4배 정도까지 올 회사가 아닌데, 근데 예전에 이렇게 되면 0.4배이면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PER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으면서 바닥에서 실적이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번 다른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어떠냐면, 과거에 요때 제가 이걸 연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연간으로 했을 때 PBR이 엄청 쌀 때가 있죠. 이렇게, 그쵸? 0.3배부터 해서 0.4배, 5배, 3배 엄청 싸죠. 근데 순이익을 볼게요. 순이익, 여기가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바닥에서부터 돌아 나가죠. 요렇게 여기까지 딱, 그쵸? 요때 회사는 보통 어느 정도 수익이 나냐면, 이런 모습일 때는 최소한 150에서 한 200% 정도가 수익이 날 때가 많아요. 이 회사는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거든요. 일단 한번 이걸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쫙 15년까지 돌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런 걸 이제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실적이 돌아 나가는데 회사는 싸게 돼 있다, 싸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돌아 나가는 이유에는 스토리가 있다. 유가 하락이 있었고,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한국전력 보면 어때요? 실적이 적자였던 회사가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고점을 딱 찍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실적이 반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지 않아도 뻔해요. 2012년도부터 바닥을 찍던 회사가 2013년도에 올라와서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이 모습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를 한국전력을 한번 쳐보면 여기 있거든요. 한국전력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봐보세요. 제가 지금 좀 짧게 그렸는데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수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2013년도 2012년도부터 해서 13년도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2016년도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지금은 이제 OCI가 될 거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OCI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봐보세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흘러 올라가면서도 꽤 많은 변동을 주거든요. 근데 이때 가격이 2만원 밑에였는데 이때 6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이 6만원까지 간 거예요. 그쵸. 이런 종목들은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 시간 2년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액자산가들은 이 방법을 씁니다. 그냥 보통 뭐 3천만원, 뭐 1억 이 미만의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엄두가 안 나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보통 10억 정도씩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한 번 추가 매수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예전 제 고객이 그랬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20억 정도를 매수했다면 한 2년 지났더니 60억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크니까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2천만 원 넣어서 몇 년 후에 6천만 원 돼 있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해요. 이런 투자 선택을 안 해요. 절대 하기 힘들어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2년 반 정도를 버티면 되는 건데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저는 OCI를 이렇게 지금 저는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OCI 같은 경우는 이 모습에서 한 2년 혹은 3년 정도 이렇게 만약에 길게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자산이 큰 분들은,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꾸준히 저점에서 매수하면 돼요. 그럼 최소한 200% 정도 혹은 30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OCI는 좀 상승이 한번 받으면 탄력적이게 상승이 나와요. 왜냐면 이 OCI의 그 소비와 공급은 탄력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이거든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뛰면 휠 정도로 올라가요. 주가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OCI를 말씀드렸습니다. 단기로 하셔도 되고 하려면 완전히 장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하고, 오늘 또 하나 추가 매수했던, 신규 매수했던 거는 롯데정밀화학. 다 아는 회사죠? 롯데정밀화학. 또 롯데정밀화학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예전에 롯데정밀화학 하면 마법의 가루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롯데정밀화학의 마법의 가루. 이게 뭐냐면, 얘네 롯데정밀은 원래 사명 바꾼 거잖아요. 그쵸? 삼성정밀화학이었잖아요. 요 당시 때 마법의 가루였었어요. 마법의 가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설명드리면 얘네가 이제 롯데 케미칼 쪽에 매각됐고, 그래서 이제 롯데정밀화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에는 저도 아직 계속 이제 삼성정밀이라고 입에 좀 붙어 있는데, 롯데정밀화학은 뭐 일반 화학 부분, 뭐 전자재료, 뭐 그리고 뭐 정밀화학 부분, 뭐 이렇게 정밀화학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정밀화학 쪽이 고부가 제품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얘네들에서도 지금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은 뉴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2차 전지 쪽, 그 활물질이라고 하는 신규 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얘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셀로스라고 있어요. 메셀로스 시장 점유율이 약 한 70% 이상, 시장 1위예요. 시장 1위. 제가 좋아하는 건 요런 것들이에요. 시장 1위. 경제적 해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메셀로스를 흔히 말해서 마법의 가루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사실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나누시냐면 셀룰로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 메셀로스, 뭐 헤셀로스, 애니코트, 뭐 애니에디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게 뭐냐면 메셀로스라는 거는 시멘트의 어떤 향상 그 시멘트 물성이 향상될 수 있게 어떤 첨가제 역할을 하는 거고 헤셀로스는 페인트를 어떻게 페인트 물성을 향상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애니코트 같은 경우는 캡슐 같은 거 있잖아요 코팅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을 때 쌓여 있는 어떤 캡슐 같은 거가 냄새를 차단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것도 이제 식품용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아까 메셀로스라고 하는 거는 그 식물성 펌프에서 이제 그걸 주 원료로 이제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게 보통 어떻게 쓰냐면 고층 건물에 많이 들어가요. 고층 건물 건축용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 메셀로스 생산 기술을 갖춘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어요. 국내에는 지금 유일하게 롯데정밀화학 하나밖에 없는 거. 근데 얘네들의 일단은 실적이 돌아 나가고 있어요. 일단 이런 좋은 회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 실적이 돌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 회사를 보면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 435억이었어요. 순이익이. 근데 올해 811억으로 순이익이 늘고 내년엔 1000억. 2019년은 1300억. 1390억 정도로 이렇게 실적이 쭉 늘어요. 미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이 실적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인데 바닥에서 이제 확실히 턴을 잡고 돌아간 게 보여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여기서 두 번, 뭐 세 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마 이 언저리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거 역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방향성을 봤잖아요. 방향성. 실적, 거기다가 매출, 거기다가 영업이익 다 좋아져요. 순위까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ROE라고 했죠. ROE가 마이너스 3%에서 이제 7%로 갑니다. 약 10% 정도의 ROE가 상승하죠. 주가는 2배 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갈 때 보통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수급 역시도 개인들 이 초록색 개인의 물량인데 개인의 물량은 이제 바닥이 났어요. 끝났어요. 이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전부 다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볼수록 좋은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이것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뭔지는 알고 사야죠. 종목 살 때, 그죠? 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셀룰로스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메셀로스 얘네가 포인트고 이렇게 건축용 자재들 어떤 이런 물적 그 향상제, 첨가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헤셀로스 페인트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애니코트 이런 캡슐 알약들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사실 이거 말고도 많죠. 얘네 회사는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 고객분들이 많이 들어본 회사지만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좀 자세하게 신규 종목들은 좀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이 회사는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고점을 아마
뚫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아마 신고가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를 당연히 뚫겠죠. 그죠? 뚫을 거라 보여지고 근데 오늘 못 사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 먹을 때 다시 공략을 할 겁니다. 이 종목 역시도 단순하게 사고 팔고 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성향에 맞다면 좀 오래 갖고 있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 매수했던 종목만 좀 빨리빨리 이름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두 종목 추천드렸고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었고 지금 가장 바닥에 있었고 둘 다 이제 턴 돌아가는. 근데 분명히 오늘 오시아나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대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하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우리손 FNG가 꽤 많이 하락했었죠. 오늘 꽤 많이 하락했다가 요 라인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50일 이평선을 지켜내면서 50일 이평선을 지켜냈는데 요거가 외인들의 매수세로 지켜졌거든요. 아마 그래서 요 그 라인을 지켜서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졌지만 음봉에서 매수를 한번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전고점이 돌파되기 일부 직전의 회사이죠. 전고점이 돌파되기 일부 직전이고 오늘 역시 기간이 최근에 이 언저리를 다 사버렸어요. 이 언저리가 아마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눌려도 튕겨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자금융도 최근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는 한 번에 큰 상승이 있었어요. 오늘 소화하는 상승이 있었고 잠시만요. 이거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의 매수가 좀 강했습니다. 오늘 기간의 매수가 좀 있었고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추가 매수한 한국토지신탁 같은 것도 오늘 음봉 정도의 느낌이 많이 났었는데요. 이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쌍끌이 매수.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고 아마 이 라인대가 아마 이제 채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때 요만큼 추가 매수했었고 이제 오늘 한국토지신탁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고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놔야겠네요. 그래서 한국토지신탁도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견조한 편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 무겁게 올라간 종목이 한 10% 올라갔으면 많이 간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 이거 역시 요 라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늘 요거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받아준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또 하나 삼성 SDI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이것도 여기를 지지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때가 수익이 잘 나거든요. 오늘도 역시 지지를 해줬는데 이게 지지가 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제 향후 좀 상승을 할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나스미디어도 좀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이 50일 라인을 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해치더니 다시 확 올려버렸죠. 그리고 고영은 오늘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었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때 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죠. ISC랑. 그쵸. 근데 오늘 조금 의미 있던 거는 요거였었어요. 좀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회사는 좋은 거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그쵸. 오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수급이 이제는 조금 풀리려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수급이 좀 풀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권이 좀 잡히는 건가?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돼서 이루어지면 이제 상승을 볼 것이고,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한 단계. 그래서 좀 변곡점처럼 느껴진 날이고요. CJ제일제당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기관들이 매수가 연속 4일째 계속 순매수로 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4일째 순매수 들어왔을 때가 저희가 신규 편입하고 났을 때부터 쭉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CMG 역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쵸? 어제 이 음봉을 오늘 다 대부분 이제 소화를 거의 했어요. 했고 삼성물산도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51평선을 받쳐주고 다시 회복하는. 근데 이 회복의 주체는 외국인들이 100억 이상, 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꽤 큰 규모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추가 매수. 현대제철은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무서워 보일 수 있는데, 현대제철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 박스권을 깨주라. 여기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죠? 요 박스권을 깨고 여기를 뚫고 새롭게 이렇게 갔으면 하는 사실 바람도 있고, 근데 실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급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외인 기관 계속 사는 종목이고 개인들은 계속 팝니다. 현대제철은 앞으로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비중 축소한 거, 잠시만요. 비중 축소했던 것 보면 상하프론텍 전기차 관련한 거잖아요. 그죠? 딴 것들은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는 보통 75% 정도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 2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만 50%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25% 추가로 더 비중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한 번, 두 번 비중 축소를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비중 축소를 했고, 나머지 25%의 물량은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안 깨진다면 수익이 지금 86%니까 100%, 뭐 120% 올라갈 때까지 계속 버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80%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일단은 무섭습니다. 지금 좀 무섭고, 그래서 일단 비중 축소를 많이 했고 수익이 일단 많이 났기 때문에 캐시텍 이거 역시도 비중 축소로 오늘 했죠. 요때 이 고점에서 25% 비중 축소를 했고 오늘 또 25% 비중 축소를 했죠. 만약에 여기 제가 이렇게 선 그어 놓은 요 선을 해치면 한 번에 25% 더 축소해서 75%까지 비중을 줄이고, 마지막 25%는 역시 이 선을 지켜나가면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 그 선을 깨면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4% 하락했죠. 꽤 많이 하락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한 44% 정도 나오고요. 제일 거의 마지막에 매수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 27% 정도 수익이 나온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를 여기서부터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좀 이렇게 강할 때 축소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25%의 물량을 전부 매도를 했고 그냥 이익 확정으로 끝내는 겁니다. 일단은 좀
혹시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초기에 들어오신 분 44%, 뒤늦게 들어오신 분도 한 30% 정도 수익이 났다면 뭐 괜찮습니다. 이것들의 과거 거의 패턴을 보면 여기서 요 정도 패턴이 가장 많았기도 했었어요. 여기는 그냥 박스라고 보고 여기서 한번 만약에 나중에 또 무언가가 이 위에 있다면 그때 다시 또 진입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매도한 게 아닙니다.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하지만 제가 걸렸던 건 요거 하나 도 있었어요.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ROE가 24, 17년도 이번 연도 예상 ROE가 29. 너무 좋죠? 2018년도에 ROE는 27로 빠져요. 그래서 이번 연도 2017년도 이제 하반기로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거의 끝났다. 아마 먼저 선반영돼서 잘하면 먼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혹시 나중에 한번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 몇 번의 불꽃은 나올 수 있는데 이 추세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수익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확정했고, 일단 수익 내신 회원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이 더 이상 빠지는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